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약간 유예도 했다가 또 중국을 때리기도 하고 정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진짜 한 치 앞을 알아볼 수도 없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조금만 더 기다려라, XRP 홀더, 뭐 This is the year, 뭐 we retire 하면서 약간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좀 보면은 예전에 이제 약간 좀 해머가 있었다. 그러니까 꾹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해머들이 있었는데 2013년, 2017년 그리고 요번에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뭐 2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드릴 내용은 사실 제임스 디펜스 로이어죠. 이제 관련해가지고 XRP 커뮤니티에 XRP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 왜냐하면 컨그레스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크립토 관련된 이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아직 뭐 진행은 안 됐지만 나중에 제가 기자회견하면은 그 데이비드가 얘기하는 걸 또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요번에 이제 론이라는 분이 이제 컨그레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주요 일정을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자로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께 빨리 공유해 드려서 주요 일정별로 이제 앞으로의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좀 거시적인 좀 면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뭐 모든 알트코인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정말 이번 한 주가 좀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거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론 해머 이분이 이제 가버넌 릴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블록체인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가버먼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좋은 말로는 이제 뭐 PA라고도 부르죠. 뭐 퍼블릭 어페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공공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공공 관리를 해서 조금 의외였는데 시니어 디렉터면 뭐 거의 이사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가버먼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의회나 행정부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보통은 의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이제 법안 발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안을 막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약간 백그라운드를 봤더니 어린 나이지만 이제 전에 이제 그 어드바이저리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렌이라는 오하이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원인데요. 이 의원 밑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약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또한 이제 크립토 관련돼서도 많은 일을 한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잘못 나왔는데요. This week 하면서 in Congress에 and crypto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예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hearings 청문회라고 보시면 돼요. 청문회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로비했던 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번서부터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4일서부터 이제 쭉 이번 주간 이제 미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주요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이 되고 암호화폐 청문회가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화당 주도의 의회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막 규제에 뭐 예를 들어서 막 계속 옥죄 놨잖아요. 옥죄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 주요 이슈는 뭐냐면은 디뱅킹이에요. 디뱅킹이 뭐냐면은 약간 은행에서 한마디로 협조를 잘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계좌를 못 쓰게끔 하는 건데 디뱅킹 관련해서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MBC에서 또 크립토 관련돼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뱅킹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IRS는 이제 세금 우리나라 하면 국세청이죠. 이제 브로커 규칙 폐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테드 크루즈 이분도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대통령 뭐 후보까지도 거론이 됐던 좀 이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겠다라고 이렇게 활용에 대해서 이제 보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IRS 이제 브로커 규칙
폐지에 대해서 보고 또 2024년 12월에 확정된 IRS 브로커 규칙이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화 금융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는 왜 엽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IRS에서 이제 브로커 규칙에 대해서 약간 이걸 폐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디파이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이제 비판이 있고 현재 30명의 상원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18명까지 확보가 됐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Stand with crypto.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해서 크립토에 얼마나 이제 우호적인 이제 의원들을 상원 하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단체마다 지지 의원들에게 연락하도록 독려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같이 이제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and with Crypto에서 good resource to engage 그러니까 인게이지하기 가장 좋다. 그래서 contact your representative 커뮤니티에서 이제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트위터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참석해달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오늘 따지고 보면 뭐 어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표심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쭉 내용을 보니까 디뱅킹 청문회가 이제 2월 5일 이제 내일장가요 수요일 날 있는데요. 상원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가 이제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지잖아요. 상원 은행위원회 그러니까 세네트 뱅킹 커미티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거고 목요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주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에 관련된 디뱅킹 문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정책 평가예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모든 바이든 정책을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아니면은 보더 스큐리티라든지 뭐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뭐 USAID에서부터 막 굉장히 활발하게 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하나로 굉장히 고통받았던 게 암호화폐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과연 이게 맞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 향후 법안 및 정책 논의도 다음 주 2월 10일서부터 14일까지 시장 구조하고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서도 사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이유가 이거라고도 봐요. 약간 좀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여야 간 이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탠 위드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력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강화를 해서 의원 내에 이제 소위원회하고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팸 캐롤라인이 있는 곳에서 라운드 테이블 개최를 하고 SEC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TF 요번에 우에다 의장이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야 간에. 그리고 백악관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복잡한 시장 구조 논의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블록체인 뭐 열심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컨그레스맨들 포함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몇 명이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책 결정권자라는 자들에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정책 추진 결국에는 이래야 될 사람들이 약간 좀 뭐 계속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문제가 약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MBC 뉴스에서 이제 제가 요거를 본 거는 이제 작년도였으니까요. 관련돼서 잘 이제 나왔어요. 하이텍에서 라이트 윙이라고 하면 엘리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디뱅킹이 약간 폴리티컬 이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디뱅킹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소위 얘기해서 약간 그 페널티를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디뱅킹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기업 또는 특정 산업이 은행 서비스에 배제하거나 계좌가 폐쇄되는 현상을 디뱅킹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디뱅킹에서 여기에서 하이텍 특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가지고 왜 크립토커런시의 인더스트리가 왜 빅틈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뱅킹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있거든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뭐냐면은 차별 대우를 왜 받냐라고 하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K뱅크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가 뭐 하나 둘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를 내가 이용하는데 뱅킹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안 할 경우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특히 여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가 있냐면은 뭐 북한에서 여기 내용에서 제가 저 실제적으로 캡처는 안 했지만 북한에서 뭐 크립토 뭐 머니 런드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서부터 뭐 크립토에 관련된 뭐 확실하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은행에서 이걸 꺼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디뱅크라는 거는 이제 계좌를 폐쇄하거나 신규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은행 그러니까 뭐 US 뱅크가 될 수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는데 제한하거나 차단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 왜 일어나면 정부 규제라든지 그가 펄러시에 따라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 현상이 특히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위축하는 이제 디뱅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forward this video 하면서 friends and family 하면서 understand just how evil 그러니까 얼마나 가버먼트에서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조롱을 하면서 이게 2024년 11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이제 국세청에서 IRS에서 브로커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암호화폐 기업이 과도한 규제를 받으면서 은행들이 이들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거래소 하기 위해서도 은행이 필요한데 거래소에서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서는 뭐 암호화폐 산업을 굉장히 위축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표시는 안 했지만 진짜 뭐 노트 코리아하고 뭐 제가 코리아 쳐놓고 저도 이렇게 보는데 뭐 북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뭐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확장 편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를 조 바이든 이제 행정부에서 굉장히 때린 사건을 보고서는 이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역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계좌를 폐쇄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과 거리를 두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많이 쓰려고 하는데 뭐 기술도 있고 리플에서는 XRP가 있잖아요. 또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래는 따로 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거리를 두게끔 이렇게 만드는 약간 악재로 적용하는 면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파 정치인들이 이제 개입을 했다. 요거는 이제 MBC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데이비드 이제 삭스가 이제 AI하고 크립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관료라고 하죠. 로 임명을 시켜요. 그리고 이분이 전에 디뱅킹에 대해서 반대를 오래전부터 해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오늘인가요 벌써 조금 있다가 이제 뭐 프레스 컨퍼런스도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디뱅킹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이때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죠. 이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은행을 겨냥한 공격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협하고 있고 또 미국이 세계 최고 암호화폐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데이비드를 이제 임명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행동이 정말 이거는 정말 배워야 될 점이라고 봐요. 말했기 때문에 실행 그리고 실행도 정말 트럼프 100일 안에 모든 쇼부를 뭐라고 해야 되죠? 100일 안에 이제 모든 이제 것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 의회 주요 일정을 봤더니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2월 5일 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뱅킹 청문회가 있고요. 2월 6일 하원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2월 7일 날 이제 공동 이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서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의아해했던 거는 2월 4일 날 데이비드가 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거든요. 미디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요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뭘까라는 뭐 개인적인 이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은 하원 시장 이제 구조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를 시작을 하고요. 2월 11일 날에는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토론을 이어가고 2월 12일에는 암호화폐 산업, 그다음에 기존 이제 금융 시스템 간 통합 방안을 논의하게 되고 2월 13일에는 SEC하고 그다음에 CFTC의 암호화폐 시장 감독 이제 역할 청문회가 또 이어지고 2월 14일에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어떻게 보면 다음 주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이게 프레스 릴리스를 뭐 뿌리건 뭐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요게 암호화폐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에서 뭐 할 것 없이 특히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굉장히 견인할 거라고 높게 견인할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방에서 뭐 코인 급등 추천이라든지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저희가 잘 많이 다루진 않는데 이제 차트 이제 분석 영상에서는 이제 많이 안 다루는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막 간밤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이슈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어떻게 보면 급등 코인이라든지 투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려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리플 전망을 이제 의회에 맞춰서 좀 분석을 하면요. 디뱅킹 규제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속한 거고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 이제 금융 이제 접근성을 이제 확대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디뱅킹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국회에서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암호화폐 기업들하고 기존 은행 서비스가 이용이 더 원활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충분히 나오고 은행에서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XRP를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통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자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 나오고 그게 US 뱅크도 될 수 있고 뭐 체이스라든지 이렇게 점점 더 확대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SEC 이제 CFTC 감독 조정 논의를 할 때 XRP 규제를 명확하게 할 것도 기대를 해요. 2월 12일이 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암호화폐 감독 역할 청문회를 할 때 뭐 증인 채택하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리플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라고도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리플이 뭐 증권이 아니라는 뭐 판결을 재확인할 경우 뭐 XRP가 이제 제도권에 이제 진입하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할 수 있고 지금 항소에 대해서 뭐 취소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XRP에 관련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2월 12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번에 또 트럼프 행정에서 이제 친암호화폐 이제 정책을 기대하면서 XRP 또 하나 이제 호재가 있죠. ETF 가능성이 이제 증가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암호화폐 규제 완화하고 금융권 내 수용 확대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뭐 캐나다 뭐 지금 싸우고 있지만 뭐 XRP ETF 이제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관련된 상품이 이제 계속 나올 이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한 건 요거죠. 2월 10일에도 이제 그 리플 네트워크 활용 증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 구조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제 청문회 때 리플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돼서 논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기관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XRP 활용 사례가 증가할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검토할 경우 장기 수요 이제 증가해서 결론적으로 가격이 이제 촉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특히 다음 주까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트럼프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우리가 일정을 봤잖아요. 일정에 맞춰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